자, 이거는요 그 제 친구 웨딩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디 뿌리지 마시고요. 잘 간직해서 혼자 보시고요. 이 친구한테 허락을 안 받았거든요. 수업 때 쓴다고. 봅시다. 이 두 개의 사진은 느낌이 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시간대가 좀 달라 보여요. 그렇죠? 공간도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고 바다라는 거는 동일한데 공간도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가 좀 더 오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른쪽이 좀 더 오전에 가까워요. 왼쪽은 그러면 좀 더 저녁에 좀 더 근접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만든 날짜 21년 3월 18일 오후 6시 7분 21년 3월 18일 오후 6시 16분 이거 찍고 10분 뒤에 이렇게 찍었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촬영 장소는 친구 웨딩 사진 찍어주겠다고 내 연차 5일 써가지고 여기였나? 여기 아니었나? 뭐야 이거 무슨 논밭이 돼버렸나? 여기인가? 여기 어디다? 아닌가?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고 어디니? 여기 있다. 야 제주도를 이렇게까지 보여주는구나. 아 진짜 좋다. 여기서 이렇게 한 장을 찍어요. 그게 이거고요. 이거고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해가 이쪽으로 지어요. 요렇게 한 장 찍어요. 근데 완전 느낌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원본을 비교 한번 해보면 원본은 비슷하죠. 그렇죠? 원본은 비슷해요. 다만 보정본의 차이가 매우 클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뭘로 할까요? 이거?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이 모니터 색깔이 잘 안 맞아요. 안 보일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잘 보고 싶은 분들은 제 뒤로 오세요. 의자 갖고 오세요. 2시간 내내 할 거예요. 정확한 색을 보고 싶으면 제 뒤로 오셔도 돼요. 못 나가요. 감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이걸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 찍기가 잘 흐름만 보면 돼. 흐름만. 가까이 와서 잘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작업을 시작을 할 때 있어서 촬영
전부터 손을 되게 많이 써줘야 돼요. 어떤 거를 좀 많이 봐줘야 되냐면 지금 이 환경이 어때요? 어두워요. 역광이 아니야? 역광. 여기 태양이 있잖아. 여기 정확히 여기 있잖아. 태양이. 그러면 얘가 잘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지. 얘가 잘 보는 거 어떻게 이상한 거지? 왜? 역광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애초에 촬영을 할 때 지금 벽에 안 닿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거의 닿기 직전이죠. 근데 사실상 거의 닿았다고 봐도 돼.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이 살아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브라켓팅을 꼭 해줘야 돼요. 현장에서 몇 스탑까지 언더로 찍어도 되지, 몇 스탑까지 오버로 찍어도 되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저는 웬만하면 하이라이트에다가 노출을 맞춰요. 웬만하면 요즘 카메라들은 다 복구가 돼요. 이거 촬영할 때 그냥 제가 혼자 단신으로 간 거였어가지고 조명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와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저랑 얘 친구랑 저기 그 제수 씨랑 그 저기 뭐야 제수 씨 그 친구랑 나 소개시켜준다고 데리고 왔던 그 친구랑 4명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기 친구가 사진을 뭘 알아. 그래서 조명도 못 쓰고 그래서 반사판도 못 잡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하이라이트에다가 노출을 맞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디지털은 섀도우는 잘 살려요. 섀도우는 잘 살려요. 이렇게 디테일 다 살아있죠. 근데 하이라이트는 날아갔죠. 여기 디테일 없잖아. 못 살려요. 잘 거의 못 살립니다. 얘 지금 뚫렸잖아요. 여기 디테일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있는데. 근데 이건 태양이니까 당연히 디테일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밝은 데에다가 노출을 맞춰서 촬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더 어둡게 촬영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부터 편집할 걸 고려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자, ACR을 키면요, 워크플로우 설정이라고 하죠. 우리 그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환경 설정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출력을 할 거라서 어도비 RGB 이거 팔로 되어 있으면 로우 파일 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16비트로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이렇게 설정해주고 여기 뭐 밝게로 바뀌었네. 브라이트니스가 그리고 원래 기본 아니었나? 바뀌었네. 컬러 그리고 이펙트, 그리고 커브, 컬러 믹서, 컬러 그레이딩, 디테일, 옵틱스, 뭐 렌즈 블러 이펙트랑 그리고 보정, 이건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보통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되게 똑똑한 양반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저의 세대에서는 이게 제일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 밑에 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밑에 얘가 있어서 이걸 한 박스에 들어있었는데 쪼개지고 한 2년 전인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정을 해본 결과 노출을 맞추고 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것보다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나서 나머지 톤들을 잡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하셔라. 위에서부터 아래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 사진은 저는 해가 지는 환경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진을 열면 화이트 밸런스를 일단 화이트로 한번 맞춰봐요. 내가 생각하는 화이트.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하는 화이트가 뭔지를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화이트. 자, 그러면 기계가 생각하는 화이트를 잘 모르면 먼저 물어보면 돼요. 여기 화이트 밸런스 옆에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이 스포이드로 화이트인 걸 찍어주면 돼요. 화이트인 거, 실제 화이트였던 거. 여기 화이트 대신 여기는 화이트가 되지만 나머지는 블루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신부가 입었던 옷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신부 옷을 화이트로 맞추면 나머지가 옐로우 톤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신부 옷이 화이트인데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블루 톤이 되게 많이 묻어요. 당연히 얘는
콕 찍어서 싱글 컬러로도 할 수 있지만 에버리지 컬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 컬러 값을 기반으로도 화이트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춰보면 여기에 화이트 맞추는 거랑 여기에 화이트 맞추는 거랑 결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출 때는 얘가 블루가 되고 이렇게 맞추면 얘는 화이트지만 얘가 옐로우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가야 돼요. 어디가 화이트였으면 좋겠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취향입니다. 이건 취향이에요. 또는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가 오렌지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화이트인 채로 가는 거가 되는 거고, 나는 여기가 화이트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당연히 블루톤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거는 작가 마음입니다. 작가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보통 내가 생각한 화이트여야만 하는 거를 정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이걸 전역 노을로 만들 거라서 얘가 화이트일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그럼 그나마 얘가 화이트에 좀 근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여기를 화이트로 지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리터칭을 할 때. 저 5000 켈빈인데 아까 여기 하늘에 맞췄을 때 몇이지? 3550이네요. 보통 제가 이제 하나의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헷갈려요. 그럼 여기 화이트 맞춰거나 여기 화이트 맞춰거나 중간 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5000 아까 5000 몇이었지? 1500인가? 4900 5000이네. 5000에 아까 여기가 3500 그러면 4000 중간 지점으로 맞추면 이 정도가 나와요. 얘는 푸르스름한 것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얘도 노란 것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요 아무도 제공해주지 않아요. 본인 취향이고요 본인 스타일이기도 해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보정하냐면 저는 이렇게 일단 가운데를 맞춰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골라요. 아 나는 뭐야? 몸에? 아 나는 좀 화이트한 게 좋은가? 아니면 나는 좀 블루한 게 좋은가? 아니면 나는 좀 웜한 게 좋은가?를 골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웜하게 가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4250이잖아요. 보통 저는 여기서 한 500 내외로 위아래로 움직여요. 4250 기준으로 따뜻하게 가고 싶으면 한 500 내외로 정도 올리고 차갑게 가고 싶으면 여기서 한 500 내외로만 내려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따뜻하게 가고 싶어요. 톤을 만약에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하는 작가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해서 막 이렇게 선생님 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노을 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 그럼 이런 이슈가 생겨요. 얘 노란색이죠. 보여요? 얘 노란색이고 보이죠? 얘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얘도 따뜻해. 얘도 따뜻해. 여기는 노란색이죠? 그럼 얘네가 지금 다 노란색이죠? 그럼 나중에 이런 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만 잡아서 색깔을 조절하거나 파란색만 잡아서 색깔을 조절하는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톤이 다 동시에 먹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걸 이제 셀렉티브 컬러, 그러니까 지정된 컬러만 선택해서 효과를 주는 툴인데 마찬가지로 채도만 얘만 또 조절할 수도 있고 얘만 또 조절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버리면 톤이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블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먹여놓은 효과들이 전부 먹통이 돼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선 하나의 툴에서 모든 효과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그램 하나에서, 그러니까 툴 하나에서 효과를 다 줘버리면 이런 느낌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도 단맛을 내고 싶으면 설탕만 넣어도 되지만 설탕 조금, 뭐 매실 조금, 뭐 꿀 조금, 뭐 이렇게 섞어서 하면 좀 더 복합적인 맛이 난대요. 똑같아요. 리터칭 할 때도 툴 하나로 끝내려고 하면 되게 단조로워져요, 톤들이. 물론 포토그래퍼 성향 자체가 나는 좀 되게 미니멀한 톤을 원해. 그러면은 그렇게 단일 도구로도, 단일 툴로도 톤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것저것 손대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대략 500 정도 내외로 움직이세요라고 했지만 더 가도 상관없습니다. 더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조금 따뜻하게 가고 싶어서 한 요쯤 정도가 제 육안에서는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수치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걸 보면서 결정해야 돼요. 화면을 보면서. 그게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틴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화이트 밸런스는 보통 웜톤, 쿨톤, 그린톤, 마젠타톤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나눠서 봐요. 보통. 그래서 RGB, CMY에서 시안 블루는 같은 거, 레드 옐로우 같은 거, 그린 마젠타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거 해서 4개로 봅니다. 그래서 위에 건 템프리처, 온도, 밑에 건 틴트라고 나눠서 불러요. 그래서 틴트도 이게 해질녘이니까 그리너리한 느낌보다 마젠타가 살짝 들어가주면 조금 더 노을 느낌이 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노출을 한번 움직여서 한번 볼 거예요. 노출 어느 정도까지 올려도 디테일 안 터지지? 잘 모르겠어 만약에 그럼 여기 물방울 모양을 눌러. 이거 하이라이트 클리핑, 섀도우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때문에 디테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에 근데 의존하면 안 되긴 해요.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면 6점 정도까지 가도 크게 문제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올리면 선생님 디테일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맞아요. 디테일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밑에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영역, 그 검정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밝은 거, 하이라이트, 섀도우, 어두운 거, 흰색, 화이트, 검정, 블랙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나눠요. 블랙, 섀도우, 미드, 하이, 화이트. 자, 여기 사진에서 화이트는 어디일까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그치. 이거 빼고. 여기. 흰색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흰색이면 화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흰색인 거. 얘가 적정이 됐을 때 지금 적정을 여기에 맞췄잖아요. 근데 적정을 만약에 여기 가운데에 맞춰. 이 정도가 적정이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지금? 흰색이지. 원래 흰색이니까. 적정 기준으로 봤을 때 화이트인 애는 화이트에 들어가요 보통. 화이트. 근데 이렇게 적정을 맞춰도 얘는 지금 화이트야 아니면 밝은 거야? 밝은 거야. 이건 다른 거야. 이해돼요? 밝은 거랑 흰색은 다른 거예요. 원래 흰색인 거랑 흰색이 아닌데 밝게 보이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쉽게 설명드리면 하이라이트는 디테일을 살려주는 역할을 쓰고요. 화이트는 디테일이 날아간 걸 복구시키는 데 쓰거나 또는 디테일이 날아간 걸 복구된 척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복구된 척. 여기서 제가 화이트를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디테일은 없는데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조금 값이 줄어들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흰색인 거를 약간 회색으로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실제 없던 정보값을 끌어내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이트를 내리면 노출을 올려놓고 화이트를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흰색인데 흰색이 아니에요. 흰색인데 흰색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 이거는 흰색이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흰색은 아니죠. 얘도 똑같아요. 흰색은 맞는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255, 255, 255인 화이트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없지만 디테일이 있는 척할 때 쓰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노출 조금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 저 디테일 조금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무조건 막 살려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취향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살짝 나중에 보정할 수 있는 정복감만 보이게. 지금 여기는 하이라이트로 바꿨어요. 제가 화이트 아니에요.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로 올리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깨지는 게 보이죠. 벽에 닿는 순간. 이것도
올려주는 사람도 있고 내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이라이트를 내리면 여기만 움직여요. 이렇게. 화이트를 내리면 여기 끝에만 움직여요.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죠. 이렇게. 다르죠? 움직이는 위치가. 그래서 보통 얘를 내리고 얘를 올리면 요 구간 있죠. 요 히스토그램. 요 구간이 원래는 되게 이렇게 타이트했었는데 산이 뾰족하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리고 올리면 산이 벌어지면서 U자 모양이 형성이 되죠. 여기 하이라이트 구간에. 그러면 얘가 요 구간만 콘트라스트가 되게 강해지는 걸 의미해요. 요 밑에는 콘트라스트의 변화가 없어. 근데 여기만 콘트라스트가 세지는 거야. 하이라이트 콘트라스트만 달라져요. 우리가 콘트라스트라고 하면 밝은 거 어두운 것의 대비가 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걸 얘기하는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하이라이트 콘트라스트도 따로 있고 미드톤 콘트라스트도 있고 섀도우 톤 콘트라스트도 따로 있어요. 이걸 따로 보정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디테일이 살아있는 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내리니까 디테일은 살아있지만 화이트를 올리면서 좀 더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는 화이트는 존재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돼요? 너무 어렵나?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화이트는 저는 이렇게까지 먹먹하게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회색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흰색은 흰색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역광이니까 디테일만 살려줄 거예요. 섀도우는 당연히 얘는 좀 디테일을 많이 띄워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디테일이 어느 정도 보여야 후반 작업을 할 때 이 결을 이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디테일 다 살아있는지 확인 한번 해줍니다. 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섀도우 톤 살짝 내려서 클리핑 뜨기 직전까지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웨딩이니까 좀 약간 콘트라스트가 섀도우의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한데 뭔가 블랙처럼 딱 떨어지는 느낌보다 약간 몽환적이게 약간 회색이 좀 뜨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콘트라스트를 되게 세게 해서 디테일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지금 미리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할 것까지 고려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짝 디테일을 블랙을 이 사진에서 없애는 거예요. 보여요? 히스토그램 블랙이 사라지는 거. 블랙이 없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블랙은 맞는데 회색이야 실제로. 그래서 디테일이 있는데 없는데 진한데 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디테일 보정을 되게 많이 해요. 콘트라스트를 여기서 되게 많이 잡아요. 엄청 이렇게 진하게 잡아요. 이게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안 잡아요. 잡아도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진하게 잡아놓고 커브 같은 거에서 섀도우 블랙을 이렇게 띄워주면 그 게티 이미지 같은 데나 스톡 사진들에서 보이는 되게 몽환적인 느낌을 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웨딩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고려해서 톤을 저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거 해놨으면 여기도 이렇게 유지해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 다 잡고 그 다음에 저는 콘트라스트를 잡아요. 이렇게 대비를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끌어올려 줍니다. 이렇게까지 순서를 맞춰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셔도 완전 박수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제가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살아있어야 되냐? 포토샵 가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포토샵에서 못 살려요. 포토샵은 로우 파일 상태예요? JPG 상태예요? 그래서 못 살려요. 여기서 다 살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벽에 안 닿는 채로 보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여기 하이라이트 디테일 살아있었는데 지금 방금 죽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대비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넘어갔잖아요? 오케이.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펙트에 들어가 보면 텍스처, 클래리티, 디헤이즈, 비네팅, 그레인이라고 있어요. 텍스처는 쉽게 생각하면 초점이 나간 걸 좀 선명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초점이 나간 걸 선명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웨딩 사진에서는 이걸 많이 올려서 좋을 게 별로 없기는 해요. 왜냐면 그럼 내가 보정할 게 많아지잖아. 그래서 몽환적인 척 좀 죽여줘요, 저는. 그 다음에 명료도, 클래리티, 그러니까 텍스처는 뭐냐면 픽셀하고 픽셀 사이의 경계선 있죠. 여기에 선명도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클래리티는 명료도라고 해가지고 대비를 활용해서 얘가 더 콘트라스트를 올려주면서 진하고 연하고를 같이 이동을 시켜줘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마 말로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고, 클래리티를 올리면 약간 그 미국 사진이 돼버려요. 그 미국 텍사스 포스터 같은 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클래리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올리는 걸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클래리티를 좀 내리면 이렇게 소프트한 살짝 이렇게 번져 들어가는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리터칭할 거리들이 줄어든다. 디헤이즈는 뭐냐면 이런 게 헤이즈예요. 대기 중에 있는 먼지, 수분, 구름 뭐 이런 거의 농도가 너무 많아서 빛이 분산되어서 광원 주변이 빛나는 효과.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개 자욱한 날 가로등 아래 빗줄기. 그걸 헤이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헤이즈는 그걸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없애줘요. 근데 원리가 콘트라스트랑 세츄레이션을 엄청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만약에 좀 더 몽환적이게 만들고 싶으면 내려도 돼요. 근데 대신 내리면 채도가 떨어져요. 채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웨딩들에서는 조금씩 써줘요. 한 5 정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시 색상으로 가요. 그럼 밑에 가면 활기라고 하는 거랑 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브런스라고 하는 거. 바이브런스랑 세츄레이션이랑 있는데 이거 둘의 기능 차이를 아시나요? 활기는 특정 색 영역. 어디죠? 빨간색이 옐로우. 오, 오케이. 반대. 활기, 그러니까 바이브런스는 청색광, 세츄레이션, 채도는 난색광의 채도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키는 거에 좀 더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활기는 파란색이 되게 진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츄레이션은 빨간색이 진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궁금하잖아요? 끝까지 올려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안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올리고요. 한 조금씩 한 10 정도? 왜냐면 이게 로우 파일이라 채도가 없는 상태라서 뒤에 가서 색상을 빨간색의 광도를 올리는 이런 툴을 쓸 때 빨간색이 안 보여요. 그럼 얘가 못 골라요. 포토샵에. 그래서 저는 채도를 조금씩은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더 빨간색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요 빨간색을. 나는 조금 더 파란색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파란색을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10씩 올려도 뭐 더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용도가 달라서. 그래서 저는 청색광도 조금 있으면 좋겠어서 청색광 한 15쯤, 채도는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10, 이 정도 올려주면 조금 더 컬러를 선택하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여기 밝기, 그 색상, 효과 얘네까지는 내가 뒤에 있는 툴 얘네들을 쓰기 편하게 베이스 세팅을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이렇게까지 보정을 많이 먹일 일이 잘 없어요. 왜? 스튜디오는 내가 조명을 치니까 이렇게 어둡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색상 혼합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이 색상 혼합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HSL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Hue, Saturation, Luminance를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냐? 빨간색의, 우리 아까 배웠던 거 ROYGABPM이죠. 빨간색의 명도를 조절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피부를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부를 눕기를 따야 돼.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로 눕기를 따야 돼.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언제 따? 물론 요즘 딸깍하면 따줘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피부에는 무슨 색이 많아? 난색이 많아. 그러면 난색 계통 잡아서 밝게 올려주면 돼. 그럼 피부가 하얘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포토샵에 굳이 들어가서 눕기를 안 따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씩 써볼 건데 보통 순서는 저는 역순 LSH 순으로 작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밝아지면 채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맞아요. 그 반대로요. 명도가 올라가면 채도가 떨어지고요. 채도가 높아지면 명도가 내려가요. 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밝기 먼저 잡고 그 다음 채도 잡고 그 다음에 색조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부터 광도부터 잡을 건데 선생님 빨간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토샵 할 때는 무조건 Shift, 옵션, 커맨드, 스페이스바 Shift, 옵션, 그러니까 옵션 Alt, 그 커맨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손가락 상관없고요. 요 네 개가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기능들이 달라져요. 옵션 키를 누르면 여기 재설정이라고 나와요. 이거 누르면 리셋돼요. 리셋됩니다. 근데 옵션 누르고 얘를 빨간색을 누르잖아요? 빨간색만 보여주고 나머지 흑백 처리를 해줘요. 빨간색 여기 있다 라고 보여줍니다. 손등, 꽃, 팔, 남자 옷, 어깨 쪽, 저쪽 끝에 저기 그 구름 쪽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스킨톤 조금 더 밝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렇게 밝게 했더니 여기 지금 깨지는 거 보이세요? 이거 그라데이션 깨지는 거 보여요? 요거 그라데이션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야. 그럼 얘의 인접색의 밝기를 같이 가져가 주면 돼요. 보이세요? 인접색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왜 알려드렸냐면 결국에는 이게 동그란 색상 원으로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빨간색의 밝기를 막 올려요. 그럼 오렌지랑 마젠타가 빨간색이랑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요 경계선 있죠. 여기가 찢어집니다. 그럼 저렇게 톤이 이게 경계선이 생겨요. 그래서 저거는 생기면 안 돼요. 저건 후반 작업에서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 옆에 있죠. 타겟. 이 타겟을 누르고 여기에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메인 컬러랑 서브 컬러 띄워주죠. 마젠타, 퍼플 띄워주죠. 같이 가서 그라데이션이 안 깨지게끔 해줘요. 근데 지금 봐봐. 깨져 안 깨져? 깨지죠. 그래서 아직 기계는 믿을만하게 못 돼요. 사람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얘를 올렸을 때 인접색을 한 번씩 확인해 주면 돼요.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니까 괜찮아졌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특정 컬러를 메인으로 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렌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 올렸을 때 옆에 있는 애들이 얘랑 같은 값이 올라가도 돼. 근데 그러면 경계선이 다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조금 그라데이션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얘가 그래프를 만들어도 얘를 메인으로 잡았어? 그럼 얘보다 조금 낮게, 얘보다 조금 낮게 이런 설정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와. 같은 값으로 팍팍팍팍 올리면 결국에 그 그라데이션이 안 생기기 때문에 거기 크랙이 생기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면서 리터칭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딜레마가 생겨요. 오렌지를 올렸더니 스킨톤도 좀 밝아지는데 배경도 같이 밝아져. 근데 난 배경이 밝아지는 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포토샵에 가서 합니다. 두 번째, 옆에 보면 포인티드 컬러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건 포토샵에서 쓰기 되게 어려워요. 올해 생겼는데 작년에 생겼는데 이게 원래 캡처원에 있는 툴이거든요.
캡처해서 되게 쉬워요. 근데 포토샵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딱 선택을 하면 여기 팔레트에 색깔이 들어와요. 범위, 레디어스라고 하는 거에 보면 눈깔 모양이 있거든요. 프리뷰 누르면 내가 선택한 색깔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여기서 나는 하늘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범위라고 나와 있죠? 범위. 근데 얘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기는 해요. 얘 포토샵은 조금 불편하죠. 색조로 늘렸을 때 여기 끝까지 가니까 그라데이션이 사라지면서 경계선이 오히려 뚜렷해집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덜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명도 범위도 더 밝은 영역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태양까지는 굳이 이렇게 하면 입술도 같이 선택되는 거니까 얘들은 빼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팔 선택 안 되게 최대한 채도 범위를 이렇게 줄여주면 지금 여기만 선택된 게 보이죠? 여기만. 지금 팔은 거의 선택 안 됐죠? 그리고 광도 범위, 명도로 봤을 때도 좀 어두운 영역까지 같이 잡으면 좋은데 팔까지 이렇게 하니까 같이 들어오면 이 정도에서 끊어주고 팔 지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게끔 이 정도로 끊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조금 조절해보면 달라질 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그럼 이렇게 선택해놓으면 얘가 지금 하늘을 선택한 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얘 지금 하늘만 따로 움직이죠.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가 지금 문제야. 이 구름이 문제야. 요게 문제야.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포토샵 가서 한다. 포토샵 가서 지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합리적인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진에서 여기까지 쓸려나? 사람 헤드룸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미리 자르고 가도 돼. 그러면 심적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자꾸 찾아가면서 리터칭을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잘랐어.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빨간색 살짝 올려주고 스킨도 살짝 올려주고 주황색 계통도 살짝 올려주고 너무 많이 올리지 않게 조금만 옐로우도 한번 봐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옐로우는 오히려 조금 내리는 게 여기 디테일 살리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가면 무조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봐야 돼요. 문제 안 생기는 것 같아? 됐어요. 넘어가도 됩니다. 그린은 뒤에 여기 정도 같은데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시안도 보면 거의 여자 드레스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네. 블루 여자 드레스네요. 요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에서 이제 유일하게 화이트인 피사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이 깨져요. 무조건 이렇게 깨집니다. 그래서 얘들은 진짜 세밀하게 봐줘야 돼요. 조금씩만 써야 돼요. 써도 완전 조금.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보라색도 블루랑 같은 성향이네요. 지금 같이 올려주고 조금만 안 깨지는 거 확인하고 마젠타도 살짝 조절해서 이렇게 어깨 쪽에 지금 어깨랑 팔 쪽에 마젠타가 섞여 있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하수인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띠 생기는 거 이거 안 돼요. 색고정 많이 하면 생기거든요. 이거 이렇게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되게 디테일한 차이인데 이게 나중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어디 위치에 있는지 분포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츄레이션도 잡아주시고 하면 됩니다. 살짝 오렌지는 살짝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얘 너무 많이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올릴게요.
오렌지, 옐로우도 살짝 봐주는데 얘도 너무 많이 올리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조금씩. 그린, 아쿠아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서 블루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파래지면 안 되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아예 화이트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덜 들어서 살짝 진짜 조금만 올려줄게요. 아주 좋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이게 사람 스킨톤이랑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럴 때는 아까 했었던 포인티드 컬러로 들어가서 배경 색깔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살짝. 근데 많이 안 바꿔요. 진짜 조금만. 이 정도. 살짝만 바꿔줄 거예요. 거기에 광도 살짝 잡아주고 조금만. 진짜 조금만. 그라데이션 깨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왜냐면 얘랑 얘가 지금 같은 톤에 머물러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블루로 애초에 톤을 맞추고 다시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 보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보면 미드톤, 하이라이트 톤, 섀도우 톤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색상 원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가 어두운 영역에 원하는 컬러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두운 영역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머리카락, 여기 옆에 머리카락, 옷, 여기 뒤에 여기 조금 있는 어두운 것들 요거 조금 이런 애들 미드톤 요거 회색 그림자 요거 회색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미드보다 조금 미드 섀도우 거의 섀도우랑 미드톤 중간 요거 여기 요거 다 미드톤 하이라이트 요거가 하이라이트 얼추 이렇게 해서 봐야 돼. 근데 내가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꿀팁 곡선 커브에 들어가서 타겟을 눌러 갖다 대 저희 첫 번째 거 누르고 타겟 누르고 갖다 대면 떠요. 어딘지 보이세요? 히스토그램 커브에 뜨죠? 요걸로 봐도 돼. 이렇게 보면서 이거구나 초반에 공부할 때. 물론 캡션은 마우스 갖다 대면 히스토그램 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이런 것도 참고 하면 되겠죠. 자, 색 보정에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들 이제 초짜 시절에 하기 제일 좋은 방법 그냥 넣어봐. 그래서 괜찮은데? 됐어. 이렇게 해도 돼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못해요. 이론 못 따라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드톤, 하이라이트 톤, 섀도우 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 톤은 톤이 들어갔을 경우 광원의 색깔이 바뀐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톤에다가 톤을 많이 넣으면 어색하다. 근데 우리가 그림자의 색깔은 못 알아보기 때문에 섀도우 톤에 어떤 특정 톤을 넣으면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뉘앙스만 받아들이고 어색함은 느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톤을 넣을 때 하이라이트 톤이나 미드 톤보다는 섀도우 톤이 주력 톤을 이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이라이트 톤에 그 톤을 넣으면 여기 이거 뭐야 여기 태양 색깔이 아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섀도우랑 미드에서 많은 걸 하시고 하이라이트는 정말 미세하게만 효과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랑 섀도우 톤이랑 미드 톤이랑 하이라이트 톤이랑 여기 붙어있는 영역이 있어 없어?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그럼 내가 미드 톤, 섀도우 톤에다 블루를 넣었어. 미드 톤과 섀도우 톤 중간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효과가 들어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는 거냐면 그럼 섀도우 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히스토그램 상에서 밝기값 45부터 180까지는 100까지는 전부 블루를 넣어. 그러면 101부터는 블루가 갑자기 안 들어가. 그러면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색깔이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생겨서
그거를 범위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영문으로 레디어스라고 하는데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자동으로 넣어줘요 얘들이 그 경계선이. 그래서 거기서 톤이 묻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섀도우 톤에다가 블루를 많이 넣었어. 예를 들어서 섀도우 톤에다가 블루를 많이 넣었어. 그럼 블루 톤이 여기저기 많이 묻죠. 온통 지금 블루가 돼버렸잖아요. 미드 톤에서 반대색을 넣어주면 섀도우 톤은 그대로 블루지만 미드 톤은 화이트나 기존 색깔을 유지를 해줘요. 보색을 넣어주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톤이 많이 돌아요? 여기? 섀도우에 여기 약간 오렌지, 약간 레드가 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대 계통들 이렇게 넣어주면 봐봐요. 보여요? 회색으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맞춰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쓰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정색 표현을 하는데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색 보정하는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취향입니다. 극도로 취향의 영역이에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선생님 제가 좀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보기 드문 사람. 왜냐면 이건 잘 쓰기 어려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얘도 팁. 컨트롤 하면 휴만 바꿀 수 있고요. 옵션 누르면 마우스가 조금씩밖에 안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옵션 누르면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쉬프트 누르면 채도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그 단축키니까. 자, 저는 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 섀도우는 조금 정색이었으면 좋겠고 섀도우보다는 조금 미드톤에 좀 더 레드가 많이 돌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조금 이 정도 따뜻한 느낌 정도? 미드톤은 스킨톤에 관여를 엄청 많이 하네요, 그죠? 스킨톤에 관여를 많이 하니까 톤을 많이 내긴 좀 부담스럽다. 요즘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전체적으로 되게 이 사진 자체의 지배적인 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거 가지고 색깔을 확 넣어서 노을 지는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라라랜드 같아지네요. 요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너무 하이라이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살짝 사람에 들어가는 그 레드한 느낌 조금 빼줘볼까요? 네. 예, 리터치를 하면 거북목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거꾸리 같은 거 사서 쓰세요. 요 정도 넣고 얘 좀 더 넣어도 돼요. 조금 더 넣어주고 얘도 많이 넣은 거긴 한데 요 정도 들어가지고 다시 섀도우 톤 가서 손을 조금 더 볼게요. 섀도우 톤이 너무 적인가? 좀 레벨 좀 더 넣어볼까? 미드톤에다가 화이트를 잡아줬으니까 섀도우 톤에다가 효과를 좀 더 넣어줘 볼게. 너무 많이 말고 조금.
전게 더 낫네요. 그냥 전 걸로 갈게요. 그래서 이거 리터칭 할 때 숫자를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눈으로 맞춰야 돼요. 요점으로 저는 맞추겠습니다. 요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말 그대로 색 보정 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툴에서 모든 걸 끝내면 톤이 일치가 돼요. 여기 색깔도 여기 색깔도 여기 색깔도 다 똑같은 색깔이 돼버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컬러 그레이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을 쓰려면 색깔을 잡을 때 여기서 너무 톤을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비니팅 같은 거 넣어주실 분 있으시면 넣어주셔도 되고 이런 거 넣어주실 분 있으면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비니팅을 좀 까맣게 하고 싶어가지고 살짝만 안쪽으로 들어 조금만 넣어주겠어. 이 정도 너무 많이 가요. 이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손을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많이 밝은 것 같은데요. 조금 잡아주고 이거 너무 많이 됐다. 이 정도 잡아주면 나머지는 포토샵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요? 이 프로세스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왜 이건 안 쓰세요? 왜 이건 썼어요? 이건 꼭 해야 돼요? 물어봐도 돼요. 있으신가요? 그럼 보통 네. 그 배경 스튜디오 배경 같은 경우는 잘 하이라이트 잘 안 건드리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정해진 거는 사실 없어요. 그 하이라이트를 이제 건드렸을 때 좀 네. 흰색이 어색하게 보인다는 오.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잠깐만. 그럼 볼까? 있나? 여기에 이 컴퓨터의 호리존에서 지금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죠. 뭐 아니고 여기 있나? 이것도 아니고 제가 호리존에서 찍은 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 이거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볼까? 네, 잘하죠. 치워요. 뭐야, 52분이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불안해지네. 왜 안 될까? 없네. 파일이. 어디가 슈가있다. 뭐 예를 들어서 호리존에서 찍은 거? 뭐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호리존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톤이 들어가 있을 때 하이라이트에 들어간 색깔을 바꾸면 당연히 배경지의 색깔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거 그냥 화이트에서 찍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그냥 화이트에서 찍은 건데 저거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는 색깔을
내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배경지처럼 색깔이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만지면 안 좋다 이거지. 만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취향이에요. 지극히 취향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작업했었던 걸 만졌냐? 당연히 만졌죠. 소량 만졌어요. 소량. 물론 이렇게 늘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근데 여기에 오렌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그린이 들어갔기 때문에 블루가 들어갔었을 때 얘가 미드톤에서 막아주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이거나 아주 미세한 차이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취향이다.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무조건 만지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은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마저 2교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